통치하고 있는 무장 정파가 하마스입니다. 이 하마스는 불법 세력이에요. 전 세계가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근데 이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있는 건데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애꿎은 민간인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피해를 우리 영상으로 봐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명백한 건 이 전쟁의 트리거를 누가 당겼냐? 이 하마스가 당긴 거예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기습을 하죠. 특히 이 무장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수천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 민간인을 향해 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하마스의 손에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게 이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이 사실은 계속되었던 건 아니고 한 차례 초반에 뜨겁게 붙었다가 소강 상태에 있었다가 최근에 다시 변수가 발생한 거죠. 올해죠. 9월 15일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라는 하마스 괴멸을 선포하게 됩니다. 현재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가자 시티의 지상 공세를 이스라엘이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군사작전의 이름도 있습니다. 기드온의 전차라는 작전명도 붙었습니다. 자, 근데 하마스를 괴멸시키겠다. 그 말은 뭐 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진짜 이번에는 끝까지 보겠다. 아예 뿌리채 뽑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네, 사실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다지 크게 보도하거나 또 관심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왜 이토록 하마스를 제거하는 데 집착하는지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이 가져올 우리의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것이 정말 궁금한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중동 문제하면 이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한 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의 백승훈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이제 궁금한 게 또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하마스를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7일 테러 그 작전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251명의 인질이 잡혀갔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집단 트라우마를 건드린 겁니다. 어떤 트라우마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남녀노소, 어린아이들부터 늙은 노인까지 잡혀갔거든요. 무장단체 세력에. 그게 어떻게 보면 홀로코스트 때 그러네요. 이스라엘인들이 끌려가던 유대인들이 끌려가던 그거가 직접 이렇게 딱 트라우마가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안보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시는 10월 7일 사건을 우리가 다시 나타나게 안 할 거다. 이게 핵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모든 정책이 강경하게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상당히 민주주의적인 국민이거든요. 네타냐후에 대한 비토나 이런 것도 많은데 이 의제에 한해서는 하마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 이게 대동단결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그 집권 세력 플러스 그 우파 세력이 역사상 이렇게 하마스를 끝장을 낼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나 국내 정치적으로 이렇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소위 말해서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도와줬던 세력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러니까 그 삐삐 그 테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헤즈볼라의 지도자 나스랄라도 제거됐고 우리가 아는 이란도 지금 6월 13일에 벌어졌던 12일 전쟁을 통해서 이란의 방공망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공권은 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습니다. 국제정치관계학자 상에서 팔레스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니까 지금 이런 시기다.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때 내가 밀어봤자 아무도 찍소리 못하게 보낼 수 있는데 사면초가 상황인데 왜 우리가 주저하느냐. 그게 이제 국제정치학적으로 그 한 상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쇳불도 단김에 뺀다고 지금 이 상황이 놓치면 절대 더 유리한 상황이 오지 않을 것 같다 하고 국제사회의 그 비난은 있지만 이때 끝장을 보겠다고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에 가시 같은 하마스를 뿌리째 뽑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인 것은 알겠는데 네타냐후는 지금 왜 저러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는 이것도 궁금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연인으로서의 네타냐후는 1976년에 엔테베 공항 인질 구출 작전의 지휘자로 투입됐던 형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자신의 형이었자 스승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완전히 큰 상처를 하나 가지게 되고요. 네타냐후가 지금 6번째 총리를 16년째 하고 있어요. 16년째요? 16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했네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신념을 가지냐 하면 종교적인 신념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거하는 곳에서 뿌리채 뽑지 않으면 그 가시가 너희들의 눈과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다. 와, 소름.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네타냐후의 입에서 나왔어요. 2025년 2월 달에 복수의 하나님을 자신은 믿는다고 외치면서 우리는 그 비열한 살인자들과 계산을 끝내겠습니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와. הוא מחייב אותנו לבוא חשבון עם המרצחים השפלים. ונבוא איתם חשבון. אל נקמות אדוני, אל נקמות הופיע. נשמיד את הרוצחים, נחסל את החמאס. 공격을 받은 가자지구 상황은 지금 어때요? 사실은 작년 이때 거기 가 있었어요. 작년 이때요? 네, 작년 이때쯤. 거기 가는데 이제 다 눈에 앞에 보이잖아요. 그 앞에 있는데 거의 SF 영화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건물들이 다 폐허 상태였고 멀쩡한 건물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거기 있을 때도 자꾸 이렇게 폭탄 소리들이 날리고 여기저기 폭탄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아니 최근에 SNS에 그 사진 한 장이 이렇게 비교로 공개가 됐는데요. 2003년 이전에 그 가자지구하고 최근 가자지구 사진 2장을 붙여놓은 거예요. 왼쪽에 2023년 이전 가자지구는 칼라로 찍혀 있고 2025년 현재는 흑백으로 찍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흑백이 아니고요. 아닌데. 둘 다 칼라 사진인데 2023년 이전의 가자지구가 하도 폭격을 맞아가지고 콘크리트 잔해로 덮이고 건물이 다 붕괴된 상태가 돼서 콘크리트의 그 회색 색깔만 남아 있어서 마치 칼라로 찍었는데 흑백 사진인 것처럼 현재 가자지구가 지금 변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자시티에 100만이 지금 있다고 들었는데 팔레스타인이 아니 그러면 주민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만 불쌍한 거죠. 솔직히 이제 그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게. 왜냐면은 2000년 전에 여기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땅은 맞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여기 작살내면서 유대인들을 다 유럽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서 2000년 동안 소위 여기서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이 쭉 살아왔어. 그러다가 2000년 만에 1948년도 즈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2000년 전에 여기 우리 땅이었으니까 땅 내놔라. 그래서 2000년 만에 돌아와서 야 2000년 전에 우리 땅이니까 방 빼. 팔레스타인인들은 2000년 동안 우리 살아왔다. 못 빼. 가장 빨리 민간인들을 이른바 속에 그러니까 방을 빼게 만드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최대한 피해가 많이 나게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요. 일단은 가자시티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떠나라 하고 경고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12층짜리 타워를 시작해가지고 고층 빌딩만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공습을 해서 파괴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 같죠. 주변에 다 민간인들이 있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저 주변 높은 빌딩 주변에 민간인들이 텐트를 치고 다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당연히 안타깝게도 저게 무너지면서 주변에 있는 민간인들이 이제 피해를 당했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건 그거예요. 민간인들 이렇게 피해를 당하니까 지금 더 당하기 전에 빨리빨리 우리가 말한 것처럼 남쪽으로 방 빼라고 안 그러면 너희들 희생이 더 증가될 것이다. 어떡할래? 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끔찍한 경고죠. 뭐 이제 양쪽 상황은 다 알겠는데 근데 아까 보니까 피난길에 오는 사람들 보니까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는데 어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그냥 길 가다가 죽으란 얘기. 뭔가 이게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는 그래도 탈북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 그래서 헤매고 뭐 무슨 화장실에 씻는 물이라도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 명분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애들 어떻게 해? 애기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만 해서는 사실은 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단견에 비우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분명히 어디로 가라, 뭐 어디에는 머물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될 텐데 대안이 지금 상황이 있어야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군은 일단 남부로 대피하라고
전파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마와시라는 곳으로 지금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일대에 텐트, 구호품, 의료 시스템 등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인도주의 구역이라고 했고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했지만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유엔 인권국에서는 비인간적인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예를 들자면 700명이 화장실 하나를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소변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포위하고 몰이해서 집결시키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자지구 같은 곳이 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정치, 문화, 역사, 그들의 정체성이 있을 만한 것을 다 없애요. 그러고 나면 가자지구에서 어떤 곳으로 떠난 이 사람들은 남아있을지라도 그들의 삶의 모든 시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적으로 민족이라든지 집단이 해체가 되는 겁니다.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집합을 하라라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선언을 했냐면 저 지도 보십시오. 라파라고 보이죠? 네. 이집트와 그 가자 지구 사이 경계 국경 이른바 국경지대에 있는 거기요. 거기에 다 모여라. 200만 명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저 라파라는 지구가 얼만큼 큰 곳인가? 종민 씨, 예. 천지종민 씨, 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곳이길래 200만 명을 수용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200만 명. 100만 명? 좀 허벌판처럼 좀 땅이 좀 있지 않을까요? 대략 어느 도시 우리나라에? 대전이요. 대전. 대전이면 200만 정도가 근데 저 라파 지구가 현재 도시 면적이 64평방킬로미터인데 이러면 감 안 잡히시죠? 우리 한국인은 축구장으로 비교하잖아요. 축구장 작아요. 더 쉬운 걸 할게요. 여의도. 울릉도보다 작아요. 울릉도. 너무 작다. 울릉도가 큰 섬 같지요? 제주도의 25분의 1이거든요. 지금 현재 경상북도 울릉군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 수가 9천 명이 안 돼요. 요 9천 명이 살고 있는 울릉도만의 조그만 코딱지만한 요 땅에 200만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 사람들을 지금 내쫓는다고 하는데 삼국으로 지금 내쫓는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용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지 없어요. 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팔레스티나 사람들이 이미 전에 4차례의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미 많은 나라들의 지금 난민으로 흩어져 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쿠웨이트인 경우에도 그 팔레스티나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쿠웨이트에서 사는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안 주는구나.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난민 자격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간혹 뭐 행운이 차려지는 사람들이 이제 쿠웨이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 요건을 받는다고 하지만 민족란에는 팔레스티나라고 딱 밝혀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르단 국왕 아브둘라후 2세 있지 않습니까? 2세의 왕비도 팔레스티나인 여성입니다. 예.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그 요르단, 뭐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이 주변 나라들의 팔레스티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난민으로 있습니다. 그렇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오버됐습니다. 거기다 왜 또 그러냐면 요르단 또 레바논인 경우에는 시리아 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팔레스티나 난민들뿐 아니라 시리아 난민을 비롯해서 난민들이 넘쳐납니다. 지금도 요르단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과반수 이상이요? 예. 그걸로 돈을 받거든요. 요르단은 그걸로 국제사회에서 돈을 받고 여기도 그래서 지대추구 국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자기 생산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난민을 받은 다음에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니까 돈 줘 하고 대부분 팔레스티나 사람들이 요르단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동 지역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좋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비난하는 척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중동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요르단하고 이집트가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랑 교류가 하지만 웬만한큼 중동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나라로 보진 않아요. 수교도 안 했고 승인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이스라엘에 갔다 왔다는 기록만 있으면 중동 아랍 국가들에 들어가실 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저예요. 저 이스라엘에 입국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간첩으로 오인 받아가지고 군사 교도소에서 5인 동안 갇힌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아요. 레바논에 그러니까 여권에 도장 하나가 있었다. 이스라엘 출입국 도장 하나만 있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권들에 도장 안 찍어요. 이스라엘 내일 모레 가시면 이스라엘이 여권에다 도장 안 찍어주고 따로 별도로 정의를 별지가 줘요. 있어요. 그런 데들이 네. 있더라고요, 나라들이. 뭐 예를 들면 파키스탄 여권을 보시면 거기에가 쓰여 있어요. 이 여권으로 전 세계 어디나 여행이 가능하대.
이스라엘에만 가실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이렇게 관계가 너무 팽팽한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뒤안에 미국이 있고 미국 때문에도 중동 국가들은 좀 살짝 두려워하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센 척해요. 왜냐면 자기 자국 국민들도 좀 분노가 차 있으니까. 근데 뭔가 해주진 않아요.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난민들을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스라엘이란 조항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민주주의 인권 이거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중동 아랍에 있는 국가들 보시면 독재 나라나 아니면 왕공 국가이거든요. 거기에 가봤자 그 나라의 안전 질서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은 받아주고 싶진 않아요. 어느 정도라면 요르단에서 그 팔레스타인 분들이 요르단 왕위에다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진짜로? 네, 받으려고 남의 있어요.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다고요? 네. 근데 이제 요르단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해외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 상황이 그나마 좋은 사람들이요. 제일 이제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은 레바논에 한때 비난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시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밖에서 나갈 때도 레바논 안에서 편하게 돌아다니지 못해요. 어떡해. 자, 이게 뭐 전쟁이 신사들끼리 어떤 결투가 아니기 때문에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은 룰은 다 깨지기 마련이고 결국은 아주 비열한 형태로서 이제 전쟁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전면 공세로 인해서 이 수세몰래 하마스가요 민간인을 살아있는 방패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마스는 충격적인 인질의 영상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꾸 공격하면 니네 인질들 우리가 다 희생시킬 거야. 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이거 뭐야? 자, 이게 뭐야 저기?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어머. 어머나 너무 말랐네. מה יקרה עם זה? אני כבר לא אוכל, לא יודע כמה ימים ברצף. כל יום שעובר הגוף שלי הולך נחלש, נהיה רזה יותר וחלש יותר. 야. אני גיא גלבוע דלל, האסיר שנמצא בשבי גדודי אל-גסם בעיר עזה. היום יום חמישי, ה-28 לאוגוסט 2025. 심리전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얼마나 가족을 보고 싶어. 와 차에서 버스. 또 그랬던 거예요? 네. 뭐 어떡해. 251명의 인질 중에서 20명 정도만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노인과 어린아이들의 인질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20명의 인질 중에 최근에 하마스가 공개한 영상이 아까 그 2명의 이스라엘 청년이에요. 이들이 하마스에 납치된 후 700일 가까이 가자 지구에 억류돼 있는데 사실 다른 끔찍한 영상들이 더 많아요. 허공을 응시한 채 반쯤 정신이 나가 있어요. 몸과 정신이 다 피폐해져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다, 제발 데려가 달라라고 호소를 하는 영상을 하마스가 공개했는데 이 영상을 하마스가 공개한 의도가 뭘까요? 심리전을 펼치는 거죠. 엄청나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 인질을 그 땅 속에 이제 감금을 해 있다가 공격이 임박하니까 이제 인질을 땅 위로 이제 올려 보낸 거예요. 공격하면 너희들 이스라엘인들 인질 죽는다. 이거죠. 너희 미사일. 너희들이 쏜 미사일에 너희들 국민들 죽는다 이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심지어는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하마스가 같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있어라. 움직이지 말라고. 만약에 이주를 시도하는 이들은 처형하겠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희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진짜.